홍삼은 과민 반응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만능 치트키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숙지하고 복용한다면 우리 가족의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홍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홍삼을 먹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 홍삼 잘 먹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홍삼이 언제부터 우리 국민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15년 전인 2010년 신종플루가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그 직후에 면역력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 단일 품목의 매출만 해마다 1조를 돌파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홍삼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은 사실 인삼을 꿀에 재어서 6개월 이상 두었다가 먹는 전과식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누구나 먹기 편하게 액상, 농축액, 스틱형, 젤리형, 음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홍삼은 한마디로 인삼을 숙성시킨 제품입니다. 인삼을 그대로 복용하지 않고 홍삼으로 만드는 이유는 한마디로 숙성 효과에 있습니다. 홍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려면 인삼의 사포닌이라고 알려진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기준치를 넘어야 합니다.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면 숙성 과정에서 인삼의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와는 별개의 진세노사이드가 더 추출됩니다. 포도를 숙성하면 와인이 되는데요. 와인은 10 내지 15도의 저온에서 알코올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생리활성 물질과 함께 알코올 성분이 추출되기에 엄연한 술입니다. 이에 비해 홍삼은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70도의 저온에서 24시간 숙성해서 완성이 됩니다. 발효와 숙성의 차이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일부 발효 홍삼 제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인삼은 날것 그대로의 약재이지만 홍삼은 숙성이란 단계를 거쳐 풍미가 좋아지고 소화 흡수가 좀 더 잘 되며 붉은 빛을 띠어 상품성도 좋습니다. 홍삼에는 기능성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양리작용이 있습니다. 이 효능을 간단히 요약하면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 식욕 촉진, 항산화 및 항암, 갱년기 예방, 노화 방지 등입니다. 사실 어린이는 예로부터 인삼을 잘 먹이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한의학에서는 양유여 음부족이라는 의학 이론이 있습니다. 양유여 음부족이라는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체구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발량의 기운이 강한 편입니다. 여기서 발량이란 성장 발육으로 인한 빠른 신진대사, 어른보다 높은 기초체온, 더워하는 경량성, 땀 배출량이 많은 점, 감염이 되었을 때 쉽게 열이 나거나 고열이 되는 특징을 포괄적으로 의미한 것입니다. 인삼이나 홍삼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따뜻하고 기운을 끌어올리는 양리작용이 있기에 자칫 이 발량의 기운을 더 자극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홍삼은 인삼을 숙성해서 만든 것이지만 태생적으로 인삼에 더 가깝습니다. 홍삼이라고 해서 과민 반응이나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인삼이나 홍삼을 먹일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사인 저는 처방을 할 때 약 20%의 소아 환자에게만 인삼을 가미합니다. 다시 말해 약 80%의 소아 환자에게는 인삼을 잘 가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민 반응 또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판되는 홍삼 제품에는 홍삼의 함유량이 1%인 제품들도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함유량이 너무 미미하여 1개월 이상 복용해도 부작용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에게 홍삼 제품을 먹이고 싶다면 먼저 한의사와 꼭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체크를 해드립니다. 체질적으로 발량의 기운이 너무 강하지 않는가의 여부와 과민 반응이 우려되는 신체 증상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홍삼을 권장합니다.
홍삼은 색깔이 검붉지만 인삼의 색깔이 기준입니다. 인삼은 누르스름한색, 다시 말해 연한 황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인삼의 색깔처럼 안색이 창백하거나 누르스름한 체질에게 인삼 또는 홍삼이 잘 맞습니다. 안색이 창백한 것은 기력이나 폐 기능이 약해서이고 누르스름한 것은 소화기관이 약해서입니다. 대표적인 체질이 바로 소음인입니다. 몸이 냉한 한태음인도 비교적 맞습니다. 어린이 중에서 쉽게 몸이 차가워지거나 추위를 잘 타는 아이가 가장 적격입니다. 소음인이 아니라도 평소와 달리 굉장히 피곤해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식욕이 부진하고 살이 안 찌는 상태라면 단기간 복용도 가능합니다. 인삼은 원래 자연 속의 산삼을 인삼밭에서 재배한 약재입니다. 산삼의 자생 환경은 한마디로 반음 반양입니다. 동북향의 그늘진 곳,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살짝 들어오는 장소가 최적의 환경입니다. 인삼밭에서도 차광망을 씌워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해서 재배합니다. 인삼은 기성이 강하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태양광을 그대로 받으면 잎장이 쉽게 타버리고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체질 중에는 열이 많은 소양인과 열태음인이 인삼, 홍삼과는 상극입니다. 소음인과 달리 태양인도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인삼이나 홍삼을 복용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는 분, 긴장했을 때 혈압이 확 올라가는 분,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분,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 이런 분들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홍삼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되어 복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를 구매하여 복용하는 소비자분들께서 임의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홍삼을 복용 중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일단 중단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린다. 뒷목이 뻣뻣해지고 평소보다 혈압이 올라간다. 피부에서 전에 없던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생긴다. 눈이 점점 뻑뻑해지고 시야가 흐릿해진다. 욱신거리는 두통이 생기거나 잠이 안 온다. 홍삼을 복용하면서 이런 반응이 없다면 일단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기제에는 홍삼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삼은 과민 반응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만능 치트키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숙지하고 복용한다면 우리 가족의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보다 더 유익한 주제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